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원희룡, 이재명의 토론회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비교를 해드릴 것이냐. 어제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지 우선은 제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재명의 공약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공약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이죠. 물가는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쁜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라고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역할,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해야 될 권력을 포기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골목이 죽어가고 있고 서민들이 정말로 소득 부족으로 소비도 못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각 지역 골목에서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줄어든 국민들의 소득을 보존해 줄 수가 있죠. 이게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 상권이 어려운 분들이 저는 매출이 좀 늘어나서 좀 뭐라 그럴까,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사실 돈이 돌지 않아서 경기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민의힘 측 정권이 부자들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깎아준다고 그 돈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더 쌓일 뿐이죠. 근데 서민들에게 그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고 서민들을 지원하면 서민들은 다 돈을 씁니다. 그럼 돈이 돌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수입도 늘어나죠. 일부에서 뭐 물가 걱정하는데, 뭐 물가가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그 외 경제 성장 효과라든지 골목상권 지원 효과라든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소득 지원 효과, 이런 거에 이 순기능에 비하면 이 엮이는 건 매우 적다. 종합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 지금 즉시라도 정부가 맘먹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무엇보다 저는 이 이재명의 공약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항에 사는 주민이라 생각하면요,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개항에 뭘 해주겠다는 거냐? 개항에 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 뿌리는 거 빼고 없잖아요. 그럼 개항에 뭐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나온 게 뭡니까? 계양구을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역구로 내세우고 있는 계양구와 관련돼서 뭔가 공약을 내세워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계양과 관련된 공약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전국적으로 돈 뿌리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상대 후보인 원희룡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느냐,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잘 비교해보세요. 예, 우선 저의 공약은 크게 네 가지가 골자입니다. 이미 여러분께 전달된 이 선거 공보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에가 제가 한 각 분야별 공약이고요. 요 밑에가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에 제시한 공약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바로 누가 계양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양 주민들의 가슴속에 그동안 한으로 쌓여있던 주민들의 갈증을 실제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첫 공약은요, 지하철 9호선의 동양동 연결, 그 다음 지하철 2호선의 작전 서운동 연결,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 2동의 극동아파트 주변, 그 다음 계양 2동의 이막역 서측 및 병방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서 국비 1,0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용도 지역 자체를 상향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제가 직접 명예추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는 교육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상급 학교로 가면서 청라라든지 부천 중동, 심지어는 목동이나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유망한 그런 교육 내용을 지원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소득이 충분치 않은 가정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시범지구 전국 최초로 지정하도록 이미 교육부 장관과 기초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곳 계양을 지역에 저도 잘 공부를 해서 시골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저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인생을,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양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요 공약은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갈 문화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스타필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전용 수영장, 아이들 키즈 카페가 있는 문화센터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희룡 후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느 동에다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사실상 개항에 대한 공약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구와 관련된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원희룡 후보는 어떻습니까? 개항에 한정을 해서 개항 어느 동에다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후보를 뽑고 싶은지. 제가 만약에 개항 주민이라면 어떤 후보를 뽑고 싶은지 저는 이 공약 발표 하나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 어제 이재명이 말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말이 막 바뀌더라고요. 자, 어떤 말이 바뀌었느냐. 어제 실제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인천의 교통여건 불균형 해소 방안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자,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원희룡 후보가 실제 이재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말이 막 바뀝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년 내내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에 계양 테크노밸리는 LH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의 교통망 확충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GTX 노선이나 철도,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자세히 좀 언론 보다 이런 걸 찾아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LH하고는 꽤 여러 차례 만나서 지금 대장선 연장을 많이 논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용역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한 게 없다, 뭐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제가 2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재명이 지금 누구 만났다 그랬습니까?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지금 계양에 있는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부 차관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국토부 차관을 만날 정도면 이거 국토부 장관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배지 달고 있을 시절 국토부 장관 누굽니까? 원희룡 후보예요. 원희룡 후보.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의 임기 동안에 뭐 했습니까? 국토부 장관 했던 게 원희룡 후보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보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이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관이 지금 이재명 몰래 만난 거예요, 그러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자신이 차관 만났다 그랬어요. 국토부 차관. 그런데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예. 잠깐 시간 아까 남았기 때문에 시간 다 지났습니다. 아까 유동수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예, 여러 번 이미 주시죠. 기소되셨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짧게 해주십시오.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차관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같이 만나서 예, 논의한 예. 거 맞습니까? 그 사안은 이번 그에 대한 질문과는 추진 상관이 사항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장관이 모두 진행하고.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네. 계양 이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3기 신도시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아마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텐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물어봤습니다.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같이 유동수 자, 공통질문과는 지금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수 의원이 한 거를 지금 아니 얘기하는 게 의원실에서 아니지 같이 않습니까?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요? 같은 층에 있어요. 원수 후보님 네. 여기까지 이 사안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공통질문.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지하철 9호선과 관련돼서 맨 처음에는 국토부 차관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뭐예요?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걸 차관이 국토부 장관도 모르게 해당 국회의원들을 만났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희룡 후보가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말이 바뀐 겁니까?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국장으로 바뀐 거예요. 국토부 국장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보기에는 이건 국장도 만난 게 아니야.
네? 국장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부 국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만나서 지하철 9호선을 논의했는데 이게 국토부 차관도 모르고 장관도 모른다?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이 관련된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네, 지금 자꾸 본인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또 저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유동수 의원이 갑지역이고 제가 을지역이라 함께 계양적 폭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협의하고 내용상 보고도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이거 도대체 말이 몇 번 바뀌는 거야? 네? 맨 처음에는 만났다. 누구 만났냐? 차관 만났다. 차관 만난 적 없다. 이제는 국장을 만났다. 국장 만난 것도 이상하다 이랬더니 뭐라는 겁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닐 수도 있다.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야? 네?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겁니까? 야, 우리 계양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이재명이 지난 2년 동안에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나 국토부 차관 만나가지고 얘기했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 차관 만났을 테가 없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차관인지 국장인지 헷갈린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재명 뭐라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노력했냐고. 무슨 노력을 했냐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려줘야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또 토론회에서 버릇 나온 거예요. 허위 사실, 거짓말 또 얘기하려다가 원희룡 후보가 딱 꼬집어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망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딱 걸린 거죠. 왜냐?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전직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은요, 계양을 향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계양에 배지 달고 있잖아요. 지난 재보선으로 이재명이 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재명이 공약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김포공항 이전, 그리고 규련 탄약고 이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아직 계양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실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그거 했냐 안 했냐, 도대체 계양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되실 때 규련 탄약고 이전도 약속하셨고 네. 김포공항 이전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선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이게 매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고 예양구 단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김포공항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매우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편익 기능도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영종도에 있는 공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을 첨단 산업 부지로 개발해서 우리 수도권 서부 지역에 우리 산업 기반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질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 남 대답하는데 그 중간에 답변은 보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답하고 해야지. 질문의 개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개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를 쓰신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답변하시죠. 좀 리셋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는데 끊어버리면 맥락이 끊어지잖아요. 어쨌든 김포공항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이에 구체적 성과가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 선거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규련 탄약고 문제는 계속 저희가 정부기관이나 또 계양구 또 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는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데 쉽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현대화하는 것도. 예.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 시간 1분. 자, 신규 여러분, 그냥 말은 되게 길었는데 결론은 뭐 하는 겁니까? 안 한 거야. 결론은 한 게 없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의 핵심 공약, 김포공항 이전, 규련 탄약고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인하잖아요. 양해해달라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런 쇼를 한 거예요? 네? 이재명 뭐 했습니까? 팻말 들고 나왔잖아요. 지난 재보궐선거에 이재명의 핵심 공약일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1번에 딱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재명 아니에요? 심지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송영길이랑 정책협의서라는 거 쓰지 않았어요. 네, 정책협의서라고.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왜 한 거야?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그거 못한다. 그거 현실성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이재명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정치는 세기를 만드는 거라며. 아, 세기를 좀 만들어줘. 세기를 좀. 아니, 세기를 만들겠다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표받은 사람이 왜 지금은 양해해달라는 말을 합니까? 세기를 만들어야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규련 탄약고, 그것도 이재명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공약이 넣었잖아요, 저렇게. 네, 개발 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규련 탄약고 등 규제 완화. 한 번 넣습니까? 한 개 더 있어. 개발 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균해 완화, 규련고, 탄약고 등.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그 핵심 공약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뭘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불가피하다? 이해 좀 해달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공약을 지킨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건 전초전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강력하게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실제 이재명이 본인 얘기해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또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직주 근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 가까이 직장이 있지가 않고 또 지역 내에 산업 경제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 외지로 나가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거 생활 환경이 뛰어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규모로 확보해서 좀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얘기했습니다. 계양의 문제와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그와 관련돼서 각종 시설들 만들어야 된다고 이재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재개발하는 곳이 어디냐? 실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원희룡 후보가 물어봤어요. 네?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원희룡 후보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이재명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난 2년간 그와 관련된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역시 국토부와도 전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현재 계양산으로 인한 고도 제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 재개발에 따른 국비 지원 그게 되겠냐? 그래서 현황 파악도 좀 안 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던진 거죠. 네, 1분 30초 답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년 한 8개월 정도 남짓 제가 계양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대표로 제1야당 당대표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겹쳐 있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제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성 부족입니다. 대개 5층짜리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곳이 쉽게 말해서 인구 유입 요건이 좀 크지가 않고 유출 여건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자체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 확대라든지 층수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계양산성 때문이죠. 산성으로 인한 뭐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으로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저는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거야말로 사탕 발림 아니냐. 돈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재개발에 돈 대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R&D 예산도 깎는데 무슨 재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개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공약에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할 거냐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개항의 직면에 있는 각종 규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고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사업성이 없대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거냐? 어떻게 용적률을 높일 거냐? 이 제안을 어떻게 풀 거냐는 게 실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뭐 하고 있습니까? 딴소리 하고 있어요.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용적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더 나아가 이와 관련 어떤 규제를 풀 것인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포부를 밝히라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왜냐?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드디어 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명 하나라도 대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도 결국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도 과연 사업성이 없으면 과연 되겠냐 이런 취지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개항을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운동 일대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상당히 재개발 주요 지역이 많고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본인은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 답변 시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하지 좀 마시고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이재명 말대로 개항 주변을 정말 샅샅들이 봤더라면 아파트명 하나 정도 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런 거 밝혔잖아요, 이재명이. 네? 아니, 떨어진 굽 공개하면서 구두 굽이 떨어져라 서울을 뛰어다녔다면서 이재명은요, 서울을 뛰어다닐 게 아니라 개항을 뛰어다니세요, 개항을. 네? 참, 이재명이 개항과 관련돼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한테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힌트를.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한테 아파트명 한 개를 대라고 안 하고 하나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본인은. 자, 보셨죠?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한테 한 개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해버려서 하나. 자, 이거요. 저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한테 한 개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 던져줬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야, 여기 개항에 하나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하나 아파트. 거기에 지금 어떤 현수막이 걸려있냐면요.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유정복 시장님, 윤안구청장님, 이재명 국회의원님, 우리 재개발 좀, 재건축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달려있어요. 현수막이. 네?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지금 안전진단 동의서 접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아파트 내에 걸려있다고. 네? 근데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하나라는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이재명이 정말 개항에 속속들이 발길을 닿았더라면, 개항에 정말 관심이 많았더라면 이 현수막 못 받겠어요? 이거 못 받겠습니까? 지금 주민분들이 이렇게 안전진단 동의서 받고 있다는 거 못 받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재명과 원희룡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은요. 지난 임기 2년 동안에 사실상 개항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계양과 관련돼서 본인이 내세고 있는 공약과 관련돼서도 지금 어떤 아파트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다가 뭘 하겠대요. 뭘 하겠다라는 거냐? 바로 태양광을 깔겠다라는 겁니다. 태양광을. 네? 본인이 있는 계양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다가 태양광을 깔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자, 지금 계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웃기실 겁니다. 이미 그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저는 아리백 산단으로 저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리백은 최근에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이기도 하죠.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앞으로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천에는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또 지금 아라뱃길 인근으로 어느 정도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를 아리백 전용 산단 형태로 가면 네.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나 또 연구개발 기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인천 서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 서구 얘기. 자, 신규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인천 서구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이재명 지역구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남의 지역구에다가 태양광 깐대? 네? 왜 남의 지역구에 태양광을 깐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따르면 계양에 있는 곳에다가도 태양광을 깔고 더 나아가서 인천 서구에도 태양광을 깔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계양에도 깔고 인천 서구에도 깔겠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원희룡 후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자, 그런데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서부 쓰레기 매립장과 이 아라뱃길 옆에다가 태양광을 해가지고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겠죠. 오히려 이런 기후 변화에 조응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원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라뱃길 주변을 태양광 벨트로 비닐하우스처럼 채우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답변 주시죠. 하실 건지요? 질문 주시죠,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 원하시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흉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고 쓰레기 매립장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맨 처음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 아라뱃길에다가 태양광 깔고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장에도 태양광 깔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아라뱃길에다가 태양광 까는 거 반대한다. 그거 문제 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 그거 그렇게 깔 필요 없다.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장만 까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천 서구 네 지역구 아니라고요. 다른 지역구로 다른 지역구. 근데 왜 남의 지역구에다 네가 태양광을 깐다 말하는 겁니까? 남의 지역구에다가. 이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네? 이거 합의된 거예요? 네? 이거 인천 서구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한테 합의된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양 테크노밸리와 관련돼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아리백도 얘기하면서 뭐 태양을 깐다 안 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인천 서구 얘기가 나오니까 그와 관련돼서 원희룡 후보가 문제 삼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지역구에는 태양광을 깔지 않고 인천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만 태양광을 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재명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실상 지금 이 총선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앞길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개항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더 나아가서 개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오로지 자신의 대권 과도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방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언론들은 이재명의 재개발과 관련돼서만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재개발 아파트 하나만 내봐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이 기억 안 난다. 뭘 자꾸 물어보냐 라면서 도망친 이재명을 보도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죠. 뭡니까?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왜냐? 이거 인천 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셔야죠. 인천 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 네? 아니, 민주당 당대표가 인천 서구에다가 태양광 깔겠대요. 인천 서구에다가. 그러면 인천 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거기다 태양광까지 깔아보십시오.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자, 저는 인천 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이슈를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면 친구 여러분? 탈탈 털렸죠.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의 토론회가 사실상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원희룡 후보가 압승을 거뒀고 이재명이 폭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봐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보시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원희룡 TV, 원희룡 후보 채널에도 조회수가 벌써 33만이 나왔습니다. 33만. 그리고 이것을 방송한 OBS에서는 벌써 67만이 나왔어요. 67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27만, 더 나아가 33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의 민낯을 알아가고 있다. 이재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거 100만도 나올 것 같아요. 100만.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 완전히 뭡니까?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지금 토론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지율 격차가 얼마 안 나요. 47대 44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토론회가 알려지고 나서 실제 이 토론회를 보신 계양구 주민분들이라면 이거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극명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 토론회를 분기로 해서 분명히 민심이 뒤집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토론회 영상과 관련돼서 내용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에게는 호재, 민주당한테는 악재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